뉴저지의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4자리를 기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됐던 뉴욕주의 영화관이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이 BYOB 레스토랑들이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리커 라이센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남성이 조 바이든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올해 할로윈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풍경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의 통행료 현금 징수가 오는 26일부터 재개됩니다. 어제 진행한 대선 토론에서는 상대 후보 연설 시간 첫 2분 동안 각 후보의 마이크를 끄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10월 23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뉴저지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5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입원자 수도 전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라이브 브리핑에서 1,182명의 신규 확진자와 18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뉴저지 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5일 연속 1,000건 이상을 기록했고 3일째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주 전체 전염률은 2.17%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입원자 수도 이틀째 800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에섹스 카운티, 유니언 카운티, 허튼 카운티, 버건 카운티 등 4개 지역에서 각각 100건 이상의 사례가 보고됐고 북부 지역의 양성률을 6.1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뉴저지 전역 학교에서도 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주 정부는 어제 학기가 시작된 9월 이후 뉴저지 내에서 약 220개의 학교들이 확진 사례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111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학교 외에서 감염된 사례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에는 약 3,000개의 공립교, 사립교, 종교, 차터 스쿨이 있고 이 중 일부 학교는 100%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교육부는 이 중 2,516개 공립학교에서만 137만 명의 학생을 입학시켰고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11만 6,351명의 교사를 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피 주지사는 현재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시즌에 대비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전염률을 1%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17일 야외에서 같이 식사를 했던 한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21일부터 대면 업무를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주 정부는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필 머피 주지사의 2차례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토요일과 월요일 2번의 추가 검사를 받을 것이라며 적어도 월요일까지 자가격리 상태에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됐던 뉴욕주의 영화관이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7일 뉴욕주가 영화관 영업 재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뉴욕주 영화관이 재개됐습니다. 단 뉴욕시 영화관은 제외됩니다. 영화관은 각 스크린당 정원의 25% 이내에서 관객을 받을 수 있으며 스크린당 관객 수가 50명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영화관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 2% 이하를 14일간 유지해야 하며 집단 발병 지역도 없어야 합니다. 한편 지난 5일 세계 2위 영화관 체인인 리걸 시네마가 코로나19로 인해 관객 수용이 어려워져 미국 내 536개와 영국 내 127개 극장들 전부 8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폐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22일 폭스뉴스에 의하면 리걸 시네마가 쿠오모 주지사의 영업 재개의 허용 방침에 따라 전국에 있는 200개의 영화관을 뉴욕주에서는 11개의 영화관이 다시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갈의 모 회사인 시네월드의 CEO인 무키 그리딩거는 드디어 뉴욕주 정부로부터 극장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침이 나와 감사하다며 극장에서의 안전 방침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극장이 지속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주 상원이 식당에 본인이 마실 술을 직접 가져갈 수 있는 Bring Your Own Bottle 레스토랑트를 위해 새로운 리커 라이선스 도입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주의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BYOB 레스토랑 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것이지만 기존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업주들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BYOB 레스토랑트에서 맥주와 와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리커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빈 고팔 주 상원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리커 라이선스가 없는 BYOB 레스토랑들이 규모에 따라 연간 2,000에서 5,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맥주와 와인 등의 판매만으로 제한된 리커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 취지에 대해 고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레스토랑들의 수입이 줄면서 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업소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신 그 리커 라이센스 업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그럼 구태여 그 비싼 하드 리커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2의 소프트 라이센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BYOB 라이센스라는 자체가 상정이 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거액을 주고 리커 라이센스를 구입한 뉴저지 업소들은 새로운 리커 라이센스 발급이 허용되면 기존 라이센스의 재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리커 라이센스를 통한 주류 판매가 대부분 맥주와 와인에서 나오는데 BYOB 레스토랑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불법 무기를 다량으로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던 남성이 조 바이든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22일 기소됐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너폴리스의 피프스 서드 뱅크 주차장에서 체포된 19세 남성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암살할 음모를 꾸몄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차 안에서 소총 AR-15 등 다량의 총기와 폭발성 물질 용기, 탄약함 등을 발견한 경찰은 승합차 주인 알렉산더 힐레 트레이스먼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조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트레이스먼은 바이든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레이스먼은 바이든 후보의 집 주소, 총기 관련법, 야간 투시경 관련 인터넷 검색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사 결과 트레이스먼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조 바이든을 죽일까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28일 경찰은 트레이스먼이 뉴햄프셔에서 소총 AR-15를 구입해 바이든 후보의 자택에서 4마일 이내에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인 웬디스를 방문했고 처형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행동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과 연방수사국은 추가 수사를 벌여 트레이스먼의 전자기기에서 8,600여 개의 아동 음란물을 찾아냈습니다. 지난 9월에 아동 음란물 혐의로 캐너폴리스 경찰이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트레이스먼은 현재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이달 초 3건의 아동 음란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트레이스먼은 전과가 없으며 12살 때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트레이스먼이 음란물 소지 혐의 외에 조 바이든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인한 추가 기소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ABC 방송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은 매년 할로윈 데이 파티와 행사가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풍경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할로윈이 당장 다음 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우울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분위기를 잠시나마 극복하고자 손소독제, 휴지 등 2020년의 키워드들을 활용해 특별하고 기발한 할로윈 복장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올해 할로윈 풍경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심할 여지 없이 이날도 방역 지침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할로윈은 예년과는 다르게 지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할로윈 안전지침에 대한 권장사항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그룹으로 다니고 사회적 거리를 두며 손소독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얼굴을 가리는 할로윈 복장이더라도 이것은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설계된 마스크를 대체할 수 없다며 코로나 방역 지침의 권장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문을 두드리거나 문 손잡이를 만지고 사탕 그릇을 뒤지는 경우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항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사탕을 먹기 전 꼭 손을 씻도록 권장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할로윈의 가장 전통적인 놀이인 트릭-오-트릿은 아이들이 문을 두드릴 때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가정을 방문할수록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더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CDC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온라인 파티와 콘테스트, 자동차 퍼레이드, 집이나 자동차 극장에서 가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이벤트 관리 및 티켓팅을 하는 이벤트 브라이트에 의하면 오는 24일부터 다음 주 할로윈까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에서 열리는 소규모 이벤트가 약 200여 개 이상이며 큰 규모의 크루즈 이벤트와 퍼레이드 등은 캔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 명절과 행사들로 인해 가족, 친지, 친구들의 모임이 늘어나고 있어 사람들의 모임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의 토행료 현금 징수가 오는 26일부터 재개됩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일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22일부터 중단됐던 링컨 터널과 조지 워싱턴 브리지 통행료 현금 징수를 오는 26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톨부스 운영이 재개되면서 통행료 현금 지불은 물론 카풀 할인 적용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항만청은 앞으로 18개월 동안만 현금 통행료 징수를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리스 요금 징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완료되는 2022년 중반에 현금 통행료 징수를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3월 22일 현금 통행료 징수가 중단됐던 홀랜드 터널은 계속 캐시리스 방식으로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홀랜드 터널의 경우 앞으로 2개월 내 새로운 캐시리스 통행료 징수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현금 징수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항만청은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첫 번째 토론은 끊임없는 서로의 주장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어제 진행한 토론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 상대 후보의 연설 시간 첫 2분 동안 각 후보의 마이크를 끄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들의 난장판 태도로 각인됐던 지난 토론과는 달리 이번에는 토론 내용이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1차 토론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토론 역시 코로나19에 초점이 맞춰져 첫 번째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이 몇 주 내에 준비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신약들의 위력에 대해 직접 증언을 하며 자신이 이제 면역력이 생겼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후보가 공격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코로나19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거듭 단언했던 점을 들며 맞받아쳤습니다. 또 지금까지 미국인 22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곧 어두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0만 명이 더 사망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통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접근법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미국인이 전염병을 안고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현재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기업과 학교가 다시 문을 열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후보는 오히려 사람들은 죽는 법을 배우고 있다며 역공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역시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이야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얻은 외교 성과를 내세우고 반면 바이든 부자는 우크라이나와 중국과 거래를 하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공격했습니다. 트럼프는 뉴욕포스트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최근 발견된 헌터의 노트북 속에 그가 아버지인 조 바이든과 삼촌의 자금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벤처기업을 중국에 설립하기 위해 노력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생전 어떤 외국에서도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면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트럼프의 중국 계좌 보유 및 세금 납부 문제를 거론하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트럼프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미리 냈다며 언젠가는 납세 신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쟁점 중 두 후보는 북한 비핵화 관련 문제에서도 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가장 큰 문제가 북한과 핵 무기라고 했지만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며 본인의 업적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북한으로부터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며 전쟁으로 서울에 3,200만 명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면서 김 위원장을 폭력배로 칭하면서도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한다면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 인구는 970만 명이며 경기도와 인천까지 합쳐도 2,600만 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수치는 잘못된 정보라는 여론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맨해튼 32가 한인타운 한복판에 설치된 코리아웨이 표지판이 설치 25주년을 맞아 뉴욕의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기증됩니다. 코리아웨이는 지난 1995년 10월 23일 명명됐으며 당시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를 이끌었던 이영규 전 회장 등이 수년간 시정부를 설득한 끝에 이뤄졌었습니다. 이 회장은 세계 곳곳에 코리아타운과 코리아웨이 표지판이 세워지고 한인들이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문화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2일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조기투표 동료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조기투표는 오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며 KCS, 퀸즈 칼리지 등 뉴욕시 전역에 설치된 조기투표소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투표소는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1일 스티븐 한 연방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내년 봄에 미국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국장은 FDA에서 백신 평가 및 승인 업무를 하는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를 거론하면서 과학자들은 오직 임상시험에서 나온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 뉴저지 트랜짓은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가운데 내년 6월 말까지 버스와 열차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지원과 자체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최근 뉴저지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후적 거리 두기 등을 잘 지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